이거는 반칙 아닌가 싶어요. 조금 아쉬워요. 이 조금 징그럽게 생긴 표정이 안 좋으시신가? 제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항상 화가 나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. 굉장히 흉한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서 놀라운 부분은 쌍물처럼 물이 들어와. 오늘의 포인트는 이 LSD 몰상식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 쌍물 같은 이거 여전히 아니야? 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들께 GV70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데,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간 안에 차 한 대만 딱 세워놓고 그것도 무광으로 스포트라이트 하나 딱 내려놓으면 이거는 반칙 아닌가 싶어요. 사실 저희가 항상 리뷰할 때 그 복잡스럽고 좀 약간 더러운 그런 환경에 차를 놔봐야 얘가 얼마나 도드라지는지 디자인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눈에 잘 보일 것 같은데, 솔직히 이 자리에는 모하비를 갖다 세워놔도 예쁠 것 같아. 아니야? 자, 일단 외관상 볼 수 있는 실물로 차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, 여러분들께서 사진으로만 보셨을 때랑 또 이 실물로 봤을 때 느낌이 분명히 다르고, 차라는 게 또 달리기 시작했을 때 느낌 또 다르고 뭐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대신해서 실물로 보는 느낌이 어떻다라는 거를 최대한 좀 말씀을 드려봄과 동시에 운전을 해볼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보았을 때에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느낌들, 그리고 옵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대한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말씀드려 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자, 디자인부터 GV80 때도 생각해 보시면 이 보닛의 길이 자체가 이 옆에 비율을 봤을 때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. 그리고 보닛이 쭉 길게 빠지고 위로 올라가서 유려하게 떨어지는 그 옆 라인이 사실 굉장히 예뻤는데, 물론 저는 GV80 같은 경우에 뒷모습은 싫어합니다만 아무튼 옆모습에서 보는 비율 자체는 그랬었는데, 이 GV70도 그 비율 자체는 좀 그대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이 보닛의 끝쪽을 보시더라도 이 그릴 바로 위에까지, 그릴을 보닛이 바로 끝까지 덮고 있거든요.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A필러가 시작되는 여기까지, 이 맨 앞에서부터 A필러까지 끊어짐 없이 쭉 이어지는 이 보닛 라인 때문에 옆에서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GV80보다도 이 앞쪽의 보닛의 그 길이가 조금 더 길게 느껴지는,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 비율도 비율이지만 지금 보닛하고 이 휀더 사이에 굉장히 좀 그 센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가거든요. 요 굉장히 강렬한 라인이 두 개가 가는데, 이게 옆모습을 실제로 봤을 때 앞이 조금 더 길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다. 거기에 하나 더불어서 지금 이 스포일러가 이 끝까지 나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캐빈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. 그 완전 전형적인 쿠페형 SUV. 그래서 더더욱이나 저 보닛의 길이의 저 비율이 좀 눈에 도드라지고, 그로 인해서 옆모습을 바라봤을 때 스포티하면서도 좀 우아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 차체에다가 뭐 21인치 휠이 들어간 것도 당연히 한몫할 것 같고, 차량 안에 타서 말씀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, 여기 지금 1층 이 멋진 공간의 촬영을 좀 포기해야 된다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저 위에 올라가면 더 많은 옵션 차량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올라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. 자, 지금 옆에 서 있는 차량은 이제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이에요.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범퍼 디자인 바뀌고 리어 쪽 범퍼 디자인도 바뀌게 됩니다. 그리고 휠 바뀌고, 자, 그런데 이런 뭐 조금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GV80에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, 이 LSD를 4륜구동이랑 같이 묶어놨었단 말이야. 사실 후륜구동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LSD를 굳이 4륜에만 포함시켜 놓는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됐었는데, 굉장히 중요한 사실, 지금 스포츠 패키지에 이 LSD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말해서 GV70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을 선택하고도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이 LSD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. GV80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 당장 제가 아래 기어 내려가서 찍어온 사진만 보시더라도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에만 이 LSD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만간 이제 옵션 공개가 될 텐데,
그때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걸로 하고, 아마 지금 예상대로라면 GV70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 선택하시고 스포츠 패키지 넣으셔서 이 LSD 들어간 후륜을 타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GV80과는 다르게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은 2.5 터보인데도 4피스턴 모노블럭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. GV80 같은 경우에는 2.5 가솔린 모델에서는 아예 선택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놨던 그런 부분이었는데, 굉장히 좀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, 실내에 타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기 이전에 하나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,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쪽에 있는 차량이 사실 풀옵션 차량이에요. 스포츠 패키지에다가 디자인 셀렉션 2까지 다 들어간 모델이 저기 있는데, 제가 굳이 디자인 셀렉션 2가 아니라 1, 좀 더 낮은 그레이드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지금 이 녀석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해야만 들어가는 도어 트림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, 제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징그럽게 생긴 그런 도어에 이상한 앰비언트 라이트가, 무드램프가 이상한 무늬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드리기는 하겠지만, 일단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디자인 셀렉션 2, 그게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2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건 간에 일단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면 도어 트림에 이상한 무늬의 무드램프가 들어간다. 조심하셔야 된다. 자,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낮은 등급의 디자인 셀렉션 옵션이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. 자, 이거를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, 한 가지 여기서 굉장히 칭찬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, 저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간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가 다 그냥 퀼팅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거든요. 얘는 등받이랑 엉덩이 닿는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알칸타라예요. 그런데 이런 스포츠성, 스포츠 드라이빙을 지향하는 차량들의 시트에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보통 통풍 시트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지금 알칸타라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통풍까지 그대로 살아있어요. 알칸타라에 지금 타공 다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알칸타라 시트이기 때문에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하면서 그립감을 좀 살려주면서도 통풍 시트 역할까지 그대로 다 살아난다라는 거. 그리고 실내 타자마자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이 센터 콘솔이 단이 져 있거든요. 옆에서 보면은 1단, 2단, 3단이에요. 이 위아래로 있는 입체감이, 보통은 좌우로만 이렇게 입체감을 만드는데, 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이 입체감이 운전석에서 여기를 내려다 봤을 때도 굉장히 예쁘고, 그리고 특히나 조수석에서 요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요 단이 져 있는 이 좀 입체감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. 이거 굉장히 예뻐요. 이거는 솔직히 윗급인 GV80나 아니면은 뭐 G80나 이런 애들보다도 더 이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일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타면은 이 센터 패시아 공조 장치 아래쪽이랑 센터 콘솔이 만나는 요 부분, 보통은 이 부분에 공간 활용 때문에 뭐가 많아요. 이쪽으로 이런 덮개가 슬라이딩 되어서 들어가기도 하고, 뭐 수납함을 만든다던가 뭐가 이쪽에 굉장히 많이 위치하는데, 여기가 그냥 가죽으로 면이랑 면이 이렇게 딱 만나 있어요. 이 부분 실제로 봤을 때 정말 굉장히 고급스럽다. 다만 이렇게 얻는 게 있었으면은 잃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이쁘게 뺀 만큼 이쪽에 컵홀더 2개가 물론 좀 괜찮은 사이즈로 있기는 하지만, 도어 쪽에도 지금 제가 집착하는 도어 쪽에도 컵이 큰 사이즈가 꽂히지 못하는 상황에 도어 트림의 수납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공간을 또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로 할애를 했단 말이죠. 그래서 요거는 자세한 옵션이 발표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봐야겠지만,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무조건 옵션을 빼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자, 아무튼 뭐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예쁜데 수납 공간이 조금 애란 것 같다. 그리고 지금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또 다르죠. 그래서 스티어링 휠 디자인 말씀드려 보면서 운전석에 앉아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운전석으로 옮겨 타서 정면을 바라봤을 때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은, 이거는 물론 제가 G80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느끼는 것 같아요. 시야가 진짜 좋아요. 이거는 시야가 진짜 되게 좋아요.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, 이 루프라인이 시작하는 라인 자체가 굉장히 위로 좀 올라간 느낌이고, 그리고 A필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딱 바라봤을 때 되게 얇아요. 그리고 앞유리 도어 앞쪽에 있는 요 쪽창 있죠?
요 작은 글라스도 사이드 미러에 가리는 거 없이 그대로 싹 다 보인다. 그리고 한 가지 또 놀라웠던 부분이 이 스티어링 휠 말씀드리다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. 지금 옆에서 보시기에 어떤 느낌이 드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텔레스코픽 핸들이 앞쪽으로 운전자 쪽으로 나와주는 이 길이 자체가 엄청나게 길어졌어요. 쭉 넣어볼게요. 지금 여기서부터 쭉 빼면은 지금 여기까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시트의 알칸타라 그리고 이 핸들의 위치 여러 가지가 좀 나는 쏘고 다니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좀 쏘는 드라이빙 운전 자세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, 이게 쏘고 다닐 때 핸들 너무 멀리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. 위에 있어도 힘들고. 그래서 이 텔레스코픽이 지금 GAT나 GVAT보다도 훨씬 더 몸쪽으로 많이 당겨진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도대체 언제쯤 바꿔줄지는 모르겠는데, 네, 이 기어 노브 좀 이거 좀 제발 좀 위로 올려주세요. 얘가 여기 있는 게 맞고, 운전하면서 이 인포테인먼트를 컨트롤하는 조그를 여기서 만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맞는 거예요. 지금 딱 여기 손목도 여기 지지가 딱 되잖아요. 딱 지지하고 손가락으로 글씨 쓰고 움직이고 돌리고 이게 맞는 거라고. 여기 위치가 제발 바꿔주세요, 제발. 자, 그리고 아까 제가 이 LSD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LSD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부분은 이 녀석에도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생겼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가정을 해본다면, 지금 이 스포츠 패키지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노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얘는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 이 LSD가 후륜에도 들어가면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생겼어요. 그래서 한 가지 추정을 해보건대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분명히 이 LSD를 활용해서 조금 더 코너 탈출을 재밌게 만들어준다던가, 아니면 코너 탈출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준다던가, 단순히 전자제어를 꺼버리는 게 아니라 이 LSD를 통해서 조금 날리면서도 차가 자세 제어를 해주는 그런 성능을 좀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. 왜냐면 두 가지를 수축하는 거예요.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 무조건 이 LSD가 들어간다라는 거, 첫 번째. 두 번째,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스포츠 패키지 차량에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. 아무튼 좀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 버전에서 들어가는 이 버건디 컬러, 이 레드 컬러의 가죽 실내도 굉장히 예쁜데, 이 공조 장치의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반으로 끊어놓은 부분, 이 부분 있잖아요. 이게 운전석에서 볼 때는 그나마 핸들을 최대한 아래로 내렸을 때 이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운전을 하는데, 조수석에서 본다던가 핸들이 조금이라도 올라와서 이 가운데를 가려버리면 그냥 이게 디자인적으로 좀 이상하게 느껴지면서 그냥 잘려있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너무 마음에 들지만 이 공조장치 부분 하이그로시가 여기서 한번 잘리는, 하다못해 앰비언트를 이 위쪽 라인으로라도 좀 이어놨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이건 지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기 때문에 네,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든다. 그리고 HUD의 레이아웃이 좀 바뀌었어요. HUD에 표시되는 정보가 좀 더 많아진 것 같거든요. 지금 HUD에 표시되는 정보가 많아졌는데, 문제는 정보만 많아졌지 이 픽셀 자체가 좋아지거나 화면이 쨍해지거나 한 느낌이 없어요. 그리고 비율도 지금 옆으로 좀 비율이 안 맞는 느낌이거든요. 비율이 옆으로 이렇게 늘어난 느낌이야. 넓은 화면에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배치한 게 아니라 원래 뭐 4:3 정도를 뭐 16:9로 이렇게 비율을 그냥 이렇게 쭉 늘어뜨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고, 픽셀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만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주행보조 장치 작동하면은 저 옆에 차까지 나오고 지금 막 그 난리가 날 것 같은데, 거기에다가 위에 지금 내비게이션 상의 정보까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HUD가 정보는 많아졌는데 이건 신인성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. 그리고 이놈의 3D 클러스터는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3D 클러스터는 여전히 이거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와서도 지금 개선된 느낌은 전혀 없다. 아무튼 이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휠, 원래 제네시스 그 스티어링 휠 있잖아요, 옆으로 긴 거. 투스포크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, 네, 요거 굉장히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. 그리고 전동 시트 같은 경우에 요즘에 볼스터도 전동으로 이제 조절이 되잖아요, 제네시스도. 그래서 볼스터 전동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, 이 볼스터가 조금 더 입체감 있게 튀어나와서 몸을 조금 더 강하게 조인다라는 느낌이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네, 얘는 여전히 그냥 GVAT 정도? 이렇게 조이면은 쫙 이렇게 몸을 쫙 조우는, 몸을 싹 감싸 이렇게 쫙 안아주는 그런 느낌까지 주지는 않는다, 여전히. 자, 뒷자리에 탔는데, 아무튼 네, 뒷자리에 타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LSD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.
스포츠 패키지만 선택하면 이 LSD가 들어간다. 4륜을 선택할 필요 없이 스포츠 패키지만 선택해도 이 LSD가 들어가고,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주행 모드에 추가가 된 걸로 보아서는 이 LSD가 분명히 저 스포츠 플러스 모드랑 작용을 해서 분명히 조금 더 스포티하고 재미있는 운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. 자,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셀렉션 1까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어에 그냥 이 카본 패턴의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,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 뒤쪽 같은 경우도 이 도어 트림에 그 굉장히 흉한 그 무드램프가 들어간다.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. 그리고 뒷자리도 알칸타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제가 그 열선 시트를 꼭 켜보거든요. 뒷자리 타면은 가끔씩 뒷자리 열선 시트 여기 엉덩이만 넣어놓는 이 몰상식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꼭 눌러보는데,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뒷자리도 어쨌든 얘를 볼스터라고 봐야 되는데, 뒷자리 열선을 켰을 때 이 볼스터에까지 열선이 들어와요. 이 옆에 날개.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팔 뒤쪽이랑 옆구리가 살짝 같이 따뜻해지는 느낌?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제가 제네시스 차량을 탈 때마다 너무나 항상 화가 나는 거는 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마감들 있잖아요. 같은 플라스틱 마감이라도 BMW에서 사용하는 그 플라스틱 마감들은 이런 뭐라고 제가 이게 표현력이 좀 짧아요. 이해를 해주세요. 이렇게 싸구려 같지 않거든요.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네시스는 다 그래. GV80도 마찬가지고 G80도 마찬가지고 얘도 그래. 아니 이 플라스틱 좀 어떻게 사출을 좀 어떻게 못하나. 근데 이 뒤에도 싸구려 같고 얘도 싸구려 같고. 근데 문제는 내가 이 항상 트렁크 보면은 열받는데 이거 얘도 그래. 얘도 얘 여기 싹 다. 그래서 이거는 제발 좀 그래도 제네시스니까 현대차와 같은 그레이드의 플라스틱 사출 몰딩을 사용한다? 라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. 납득할 수 없고 화가 난다. 자,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앞쪽도 마찬가지고 뒤쪽도 마찬가지고 USB-C 타입 포트는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. 무려 2021년산 최신 고급 차량인데 아직도 USB-A 타입만 덕지덕지 들어가 있다. 그 부분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고. 네. 자, 그리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이 녀석이 뒤에 루프라인이 이렇게 꺾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밖에서 봤을 때에 비해서 실내에 탔을 때 보통은 이쯤부터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거든요. 얘는 신기하게 어쨌든 여기까지 헤드룸은 좀 많이 확보를 한 느낌이에요. 헤드룸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저 뒤쪽에서만 급격하게 떨어지나 봐요.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건 제가 키가 작은 거를 다 감안하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, 그렇다라고 했을 때도 마칸이나 아니면 GLC 쿠페를 탔을 때보다 뒷자리의 개방감은 좋다. 뭐 이 부분 하나는 확실하겠다. 이 싸구려 같은 이거 고무 몰딩도 이래. 고무 몰딩도.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진짜 많이 아쉽다. 근데 어쨌든 이 뒷자리까지 시트 알칸타라 들어가 있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든다. 뭐 이쯤 하면 되지 않았나? 나가볼까요? 나 더워서 기절하겠네 진짜. 자, 엔진룸도 살짝만 보면 GV80 때랑 마찬가지로 좌우로 추가적인 격벽이 지금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. 아쉬운 거는 엔진룸의 이 2차 추가 격벽이 여전히 양쪽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, 이 엔진룸과 캐빈룸 사이에 그 추가적인 룸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.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. 뭐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항상 이 격벽 자체가 전체적으로 엔진을 싸고 있어서 확실히 좀 그 진동 소음 면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. 네, 그런데 여전히 그냥 좌우에만 있다. 그런데 생긴 게 어디냐? 어쨌든 생겼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해두자. 마무리할까요? 자, 여러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의 포인트는 이 LSD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다. 그리고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부분은 저 가장 높은 등급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하시면 도어에 있는 무드램프가 굉장히 징그럽다까지만 기억하시고, 조만간 이제 뭐 가격이 공개되고 사전 예약을 하겠죠. 그때 반드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무조건 스포츠 패키지는 선택하셔야 된다. 그리고 디자인 셀렉션은 1까지만 선택을 하자. 끝. 모트라인 구독, 좋아요